반갑습니다. 소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한선비가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구미호에 잡혀 죽을 위험에 처합니다. 살아날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과거에 누구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과거만 보면 낙방하고 아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김생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아내의 부탁으로 처가에 심부름 갔다가 오는 길에 장에 가서 벼르고 벼르던 말총갓을 사서는 집에 가는 길이었다. 강가를 지나는데 무척 쏘라냈다. 가서 보니 어떤 사람 둘이서 자라 한 마리를 놓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보니 같이 잡은 모양인데 자라를 칼로 잘라 반씩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중에 이견이 생긴 것 같았다.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몸뚱이가 두 쪽 나는 것을 차마 못 보겠기에 김생은 없는 돈에 주머니를 털었다. 자라를 2냥 주고 사서는 강에다가 풀어준 것이다. 그러고 나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그야말로 모시고 가던 말총갓이 휙 날아가 버렸다. 주우려고 쫓아가면 또 휙 날아가고 주우려고 쫓아가면 또 휙 날아가고 이래서 자꾸 따라갔다. 꼭 찾아야만 했다. 자기에게 이 말총갓을 사주기 위해 날품을 팔던 아내의 모습이 김생의 눈앞에 어른거렸다.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어디선가에서 솔개가 날아오더니 갓을 낚아채서는 높이 날아갔다. 갓을 찾으려고 김생은 그 솔개를 계속 따라갔다. 자꾸자꾸 따라가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금강산까지 따라가게 됐다. 금강산의 당도에서 갓을 찾는데 12,000봉 99암자라는 너르고도 깊은 금강산에서 갓을 찾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였다. 그래서 한참 찾다가 아이고 이게 무슨 헛짓거리인가 싶어서 그만두었다. 속담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더라. 언제 또 올 수 있을지도 모르니 구경이나 실컷 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고는 목 빠지게 기다릴 것이 뻔한 아내에 대한 걱정은 애써 무시한 채 여기저기 싸질러 다녔다. 산도 보고 절도 보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어느 곳에 가니까 산 중에 집인지 절인지가 한 채 있었다. 들어갈까 말까 집 앞에서 머뭇거리는데 머리가 허연 노인이 마당에서 호랑이를 쓰다듬으며 앉아 있다가 말을 걸었다. 젊은이는 어떤 일로 이 산중에 들어왔는가? 그래서 갓을 채간 솔개를 따라오다가 금강산까지 오게 되어 이왕 온 김에 구경이나 하고 가려고 돌아다닌다고 했다. 그랬더니 노인이 금강산 구경도 좋지만은 요즘 어수선한 일이 많으니 목숨이 아깝거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좋을 걸세. 라고 말했다. 김생은 노인 말을 듣지 않고 이왕에 온 것이니 구경을 더 하고 가겠다고 고집스럽게 말했다. 그랬더니 노인이 이상한 경고를 했다. 구경하더라도 잘 지은 기와집에는 들어가지 말고 특히 이쁘고 새끼 넘치는 젊은 색시가 주는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네. 알았다고 한 김생은 그 집을 나와서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했다. 그러다 보니 날이 저물었는데 마침 산중에 불이 환한 집이 보였다. 불빛을 따라가 보니 참 잘 지은 기와집이 있었다. 아까 머리 하얀 노인이 잘 지은 기와집에 가지 말라고 하던 말이 설핏 떠올랐지만 달리 갈 데가 없어서 그 집에 들어갔다. 들어가서 주인을 찾으니 웬 젊은 색시가 배를 짜고 있었다.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가려고 왔다고 하니 공손하게 맞아들이고 저녁상을 차려주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했다. 젊은 데다 이쁘고 또 새끼까지 넘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밥을 뜨면 손톱 발톱이 나오고 국을 뜨면 머리카락이 나왔다. 그러고 보니 아까 노인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그래서 김생은 밥을 먹는 척하면서 죄다 소매 속에 넣었다. 저녁상을 물리고 앉아 있으니 밖에서 쑥쑥 칼 가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색시가 부엌에서 칼을 갈고 있는데 치마 끝으로 꼬리가 9개 삐죽 나와 있었다. 아이고 내가 구미호굴에 들어왔구나.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 잠시 뒤에 밖에서 소리가 났다. 기절밥을 먹고 기절했나. 혼절국을 먹고 혼절했나. 김생은 일부러 기절한 척하고 드러누워 있었다. 그랬더니 문을 열고 꼬리 9 달린 여우가 들어왔다. 들어와서 김생을 흔들어 보더니 꼼짝도 안 하니까 지금까지 99개 사람의 간을 빼먹었더니 이제 100개째 사람의 간을 빼먹게 됐구나. 기분이 좋은지 키득거리면서 여우는 칼을 가지러 부엌으로 나갔다. 김생은 그 틈에 벌떡 일어나 뒷문으로 도망을 쳤다. 한밤중이라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엎어지고 자빠지며 정신없이 도망갔다. 뒤에서는 그 여우가 이놈 너를 끝까지 따라가. 내 식구까지 몰살하리라. 하고 앙칼지게 소리를 지르며 따라왔다. 김생은 반쯤 정신이 나간 채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마구 달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날이 희뿌옇게 새고 있었는데 저만치 어제 들렀던 노인의 집이 보였다. 그 집에 뛰어들어갔다. 놀라서 눈이 동그래진 노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노인이 그 구미호는 둔갑도 잘하고 도술도 잘 부려서 당하기 힘드네. 자네가 살 길은 예전에 자네가 한 일에 달렸다네.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죽을 목숨을 살려준 일이 있는가? 하고 물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목숨을 구해준 일은 없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다고 했다. 반드시 사람 목숨이 아니라도 되네. 미물이라도 좋네. 죽을 목숨 살린 일이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김생이 묵묵부답 얼굴을 붉히며 서 있었다. 방생도 한 일이 없는가? 그러자 호련 자라를 살려준 일이 생각났다. 그래서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자 노인이 붓두껍을 꺼내더니 종이를 찾아 글자를 몇 자 써주면서 자라를 구해준 강가에 가서 던지라고 했다. 자네가 목숨을 구해준 자라는 영왕의 3대 독자 외동아들이네. 그러니 도와줄 계책을 분명 세울 것이네. 김생이 종이를 받아지고 자라를 구해준 곳까지 가서는 던졌다. 그러자 강물이 쫙 갈라지면서 초립둥이가 나타났다. 은인께서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십니까? 김생이 살려준 자라가 용왕의 외동아들이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았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왔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계십시오. 하고는 초립둥이 도로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조금 뒤에 칼 한 자루를 가지고 나와서 구미호가 나타나면 이 칼을 그것에게 던지십시오. 하고 주었다. 김생은 칼을 받아 허리춤에 차고는 도로 금강산으로 들어갔다. 가서 보니 노인의 집에서는 장군 모습을 한 노인과 구미호 사이에 한바탕 싸움이 벌어져서는 불꽃이 번쩍번쩍했다. 김생이 칼을 구미호에게 던졌더니 돌연 하늘에서 벼락이 쾅 하고 쳤는데 구미호가 그만 그 벼락에 타 죽었다. 구미호가 죽자 김생은 노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하던 금강산 구경을 마저다 하고 집에 돌아갔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한바탕 지청구를 듣고는 작은 방에 나와 앉았는데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벼락이 쳤으니 어찌 소나기가 안 오고 백이겠나. 김생이 아내를 향해 못마땅한 듯 투덜거리다가 목침을 베고 잠시 누웠는데 스르르 풋잠이 들었다. 김생의 귀에 아내가 큰 방에서 방적하면서 여종들과 두런거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아련하게 들려왔다. 글쎄, 이번에 금강산산신령이 정말 큰일을 했던 모양이야. 늙은 여우가 사람으로 변신하려고 금강산에 유람온 사람들을 해쳤는데 간을 99개나 빼먹었다는군. 그 짓거리를 보다 못해서 산신령이 잠시 장군으로 변장하고는 여우하고 결투를 벌여서 죽인 뒤에 다시 산신령으로 돌아갔다네. 남자가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글쎄, 우리 집 저 잘난 양반은 솔개가 갓을 물고 도망가자 그놈 찾으려고 금강산을 헤매다 왔다네. 언제? 과거에도 급제하고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할꼬? 내 죽기 전에 가능할지 모르겠다네. 김생은 잠결에 싱긋 웃었다. 여보, 당신이 틀렸어요. 실제로는 여우가 벼락을 맞아 죽었어요. 게다가 허공에 칼을 던져 벼락을 만든 것은 나랍니다. 칼은 내가 목숨을 구해준 용왕의 외아들이 준 것이고, 그러니 모든 게 순전히 내 덕이라니까. 여보, 내가 세상을 구하고 왔다니깐요. 갑자기 어디선가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났다. 아니, 코를 골면서 잠꼬대하는 양반이 어디 있어요. 코만 골든지 아니면 잠꼬대만 하든지 해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김생은 아내가 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종알거렸다. 시도 때도 없이 저렇게 벼락이 치는데 어찌 소나기가 안 오겠나. 두고 봐라, 언젠가는 우리 집이 떠내려가고 말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집 뒷마당에 있는 장독대 옆에 가서 보니까 땅바닥에 무릎 꿇은 자리가 있는데 얼마나 반들반들한지 거울은 저리 가라였다. 호련, 김생은 아내에게 한 악담이 비록 농담이라도 부끄러워졌다. 평생 아내를 이길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죽기 살기로 정성을 들이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 또 이겨서 뭐 할 것인가? 그러니까 조강지처지. 여보, 시끄러워도 좋으니까 오래만 살아줘요. 내가 이번에 과거 시험 준비를 빡세게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곧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정호 선생이 글을 적고 이후 정화백이 사파를 그린 책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가 모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간송미술문화재단 그리고 한국 성베네딕토의 외관수도원에 기사와 사진, 그림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과 겸재정선의 그림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박연욱이 그림을 그린 책 한국의 미인도에서 그림을 빌렸습니다. 또 현대화가 운하영의 책 흑유석이 그리는 한복이야기에서 그림을 빌렸습니다. 메일리에서 오늘의 단어 소나기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다음 카페 문화사상 물의 나라에서 정화수 한 그릇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나무위키에서 구미호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수인 백과에서도 김개구락지의 구미호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아이스탁, 123RF, 픽사베이 그리고 PNG트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